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확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배를 재배는 했는데 수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수확은 여러분들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뭐 젊은 학생들 아빠라고 하죠. 그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에 배를 수학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여쭤보면 다 이 방법입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지금 논이 질퍽질퍽하죠. 그래서 이 여기 어르신 보면은 논에 빠져 있죠. 그죠? 이 발자국이 쭉쭉 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낫으로 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나와서 하던 시절이 언제냐면 그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까지는 초입니다. 초까지는 주로 이렇게 기계 없이 낫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러고 뭐 저한테 물으신다면 1965년생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걸 했으니까 80년대 초반이죠, 그죠? 이렇게 했다. 그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바인더라는 게 나왔어요. 이 기계를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 기계죠. 그러니까 보행입니다. 보행용. 반대는 성룡이죠. 그죠? 성룡은 타고 가는 거고 이것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팅만 하는 거예요. 자르기만 하는 거예요. 일단 자르고 여기 볕단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 녹건이라고 있어요. 바인더건이라고 하는데 이 녹건 하얗게 된 선이 있어요. 청색도 요즘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묶어주는 역할까지만 베어서 묶는 역할. 바인더란 말은 묶다 이런 말이죠. 그죠? 묶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까지 하는 기계가 나왔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하나의 획기적인 혁명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다가 요게 이제 90년대까지 이걸 주로 썼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콤바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콤바인은 뭐냐면 바인, 두 개를 이런 말이죠. 그죠? 바인더 묶는 거. 요게 바인더에 혼합해서 이제 뭘 합니까? 이 탈곡까지를 한다는 거죠. 탈곡. 이 탈곡은 여기 종자가 있으면 종자라기보다는 이것은 뭐라고 베어나달 알맹이 정조라고 하죠. 우리 전문용어로는 이 정조를 이렇게 이제 털어내는 거죠. 어디서? 여기 벼식물체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있는 배치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커팅 한 10cm 사이즈로 잘라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밑에 하이부만 절제를 해서 잘라서 이렇게 펼쳐주는 이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어 품종 분별 수확 적기를 이제 보면 배는 거는 뭐 언제 수확을 하느냐 하면 극조생종, 조생, 중생, 중만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품종 분별으로 보면 이 출수하는 이삭이 패는 시기, 요 이삭이 잎집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출수기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럼 7월 하순 8월 초고 그 다음에 조생종은 8월 상순, 중순, 하순까지 이렇게 중만생조까지 간다. 그죠? 그럼 수확 적기를 한번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극조생종은 이삭 팬 이후에 40일, 그 다음에 거의 40일에서 45일, 50일 요 사이입니다. 중만생종도 여기 55일이지만 거의 50일 안에 이렇게 수확을 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벼 수확 방법이 이렇게 이제 진행돼 왔죠.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의 혁명이 있습니다. 자, 무슨 혁명이냐면 혁명하니까 문해혁명, 뭐
백색혁명, 녹색혁명 이렇게 또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죠. 좋습니다. 어떤 혁명이든 좋아요. 그러나 우리 그 농학에서 벼의 역사에서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 자, 봅니다. 컬러를 좀 바꿉시다. 예. 자, 어떤 혁명이냐면 여기서는 어떤 낫으로 하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낫이 없는 시절에는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요 이상만 위에서 그 석기시대 뭐 석기시대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석기시대 선사시대 가면 뭐 돌도끼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잘랐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돌로 된 여기에 방아에 이 절구로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먹었겠죠. 그죠? 그런 생활을 했다가 이제 낫이라는 하나의 도구가 낫은 영어로는 시클 SICKLE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낫을 가지고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낫을 가지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인력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논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도 수확이 가능했다. 그러나 요 시기를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혁명입니다. 자, 이분 어때요? 운동화 신고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신발도 없어요. 그냥 맨발로 들어가 계시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베는 역할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허리 숙여 가지고 이 하의 밑에서 펴면에서 5에서 10cm에 이렇게 베어줘야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옛날에는 그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때만 해도 수학이라고 하면은 정말 보람되고 좋은 날들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이 탈곡하고 나서 집 있죠. 집 남은 짚을 이렇게 던집니다. 먹고 났으니까 한데 이렇게 모이겠죠. 산더미처럼. 이 속에서 자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향이 참 좋아요. 집에.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기계 하나가 하는 일이 속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표준 속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80년대 이 요 작업이죠, 그죠? 여기 바인더가 나오면서 초속, 뭐 초속이라고 하기에는 100m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100m에 얼마 걸리냐면 속도가 조금 사실 느리긴 느립니다. 걸어가니까 100m에 한 40, 50초 정도, 40 내지 50초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허리 숙여 가지고 이렇게 하던 시절에서 요게 그리고 처음에 나온 거는 한 줄씩 배웠어요. 한 줄씩 빼다가 그 다음 두 줄씩 이제 하는 게 나오게 됐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콤바인 시대가 이제 대두되게 됐는데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콤바인이 어때요? 마대를 이게 이제 정조죠. 그죠? 수확한 정조를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저씨들이 이 어깨에 둘러매고 여기 놓은 가에 있으면 한 군데 모으죠. 그죠? 이렇게 차곡차곡 모읍니다. 모으면 여기 이제 경운기나 리어커 가져와서 또를 싣고 여기 이제 가죠.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건조시키러 건조. 말린다 이 말이죠. 말린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언제 수확을 하느냐? 수확하는 타이밍. 이 중요하다 그죠? 수확하는 타이밍이 요 정조의 수분이 24에서 25% 정도일 때가 가장 리저너블 합리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삭편 이후에 한 4, 50일 정도다. 그러니까 요게 봤을 때 황색으로 딱 변해 가지고 그죠? 황색으로 변해가 완전히 고스라지기 전에 황색으로 완전히 변했을 때 그죠? 그때다. 그러니까 수분이 24, 5%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15% 정도, 15, 6% 정도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수확하면 안 되느냐? 좀 이따가 하면은 이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살알이 이 거미가 깨어져 버린다 이런 식으로 깨어지죠. 그래서 저게 이제
깨어지는 것은 동할립이라고 합니다. 동할미. 그 다음에 거미간살, 뭐, 이렇게 건조 중인 현미가 이렇게 있으면 경동알, 이건 조금 건강한 거, 중동알 많이 건강한 거, 전동알 완전히 건강한 거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보기에도 흉하고 나중에 밥을 지어 놓으면 이렇게 깨진 쌀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품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언제 수확하느냐? 요게 이제 24%대 수확해서 건조를 시킨다. 그럼 건조는 몇 도씨 하느냐? 건조. 그죠? 그래서 45도씨 이내로 이하로 하라 하는 거죠. 왜? 50도씨 이상으로 올려서 급속히 건조를 시키면 열풍 건조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본 것처럼 동알미가 많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45도씨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40도씨 이하로 하는 것이 좋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죠. 타임이. 그러면 이 기계가 있으면 기계에서 만약에 건조를 시킨다고 가정하면 이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과 시간이. 그리고 이렇게 수확한 양이 엄청난데 이걸 언제 건조를 시킬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는데 대체로 40에서 42, 3도 요 이내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이 시절에는 다시 지웠어. 이 옛날 시절을 낫으로 수확하던 시절에 보면 이 낫으로 수확하던 시절에는 주로 이렇게 도로 있으면 도로 가해나 이렇게 멍석이라고 있어요. 멍석. 멍석은 이 볏짚으로 만들죠. 볏짚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멍석. 그래서 이렇게 말기도 하고 그죠?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멍석말이라고 들어보시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또 멍석말이는 말 안 듣고 하는 재진 사람들 있으면 멍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했죠. 말아서 이 안에 사람을 넣어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볏짚은 사용하는 용도가 매우 다양했다. 먼저 새끼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끼 하니까 여러분들 싫은데 그 새끼가 아니고 새끼는 이 짚과 짚을 이렇게 한대 꼬아서 만드는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줄이에요. 줄. 여러분들 밧줄 들어보셨죠? 밧줄에는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이 아니고 그 섬유인데 뭐냐 인조 섬유죠, 그죠? 주로 그 기름에서 나온 걸 갖고 많이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섬유하면은 어떤 섬유가 있었냐면 땅나무라든지 풀, 그다음에 칡능쿨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죠, 그죠? 그러다가 동물에서 나온 거는 뭡니까? 누에 섬유가 있죠, 누에. 이 누에에서 보내는 이 이게 실크, 비단이죠, 그죠? 이런 걸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 볏짚은 이런 새끼 줄로 만들기도 하고 밧줄 그리고 바구니 그다음 멍석 다양하게 이렇게 용도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주 아시죠? 메주. 여러분들 된장 좋아하시나요? 된장 할 때 겨울에 뭐 합니까? 요렇게 메주 해서 위에 이렇게 딱 매달아 놓죠.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아니면 본가에 한 가보세요. 요렇게 메주를 쭉 담가라, 담가라 맨다는 말 이해하시나요? 담가라 맨다는 뭐 사투리인데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가 옛날 시골집은 낮으니까 키 큰 이제 손자가 오면은 장난치다가 잘못 다니면 머리를 이마로 박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작은 사고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짚은 또 이제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응용해서 말할 수 있네요. 이 짚을 갖고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썼는데 이 짚이 요즘은 이제 그 화학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 짚에서 발효를 시키면 여러분들 청국장 들어보셨나요? 청국장 콩으로 하죠. 이 청국장 아주 발효가 잘 돼서 잘 뜹니다. 그러면 이제 친환경으로 한
이 배치벌 사용하면은 청국장이 너무 맛있게 잘 발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유용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중금속이나 또는 농약 등 함량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우리가 애드밴스된 그러한 농법을 기법들을 활용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뭘 해야 된다?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그죠? 내 자식이 또는 내 가족이 이걸 먹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농사를 지은 이 땅이 수천 년, 수백 년 이렇게 자손만대까지 가도록 하려고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농약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지하로 흘러내려가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지하수가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면 앞으로의 만약에 물 부족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지하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지하수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농업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환경을 함께 생각해야 되고 인류의 미래의 인류의 그 공생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 다음, 그럼 앞에서 수확을 했죠. 그럼 건조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길에 말리기도 하고 마당에 내려 말리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 논둑에 이렇게 볕단을 씌워서 이렇게 말리는 거꾸로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일본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요 윗부분이 잘 마르겠죠, 그죠? 요래서 탈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논둑에 요렇게 이제 논둑은 높죠, 그죠? 물을 가두니까 높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사 놓습니다. 사 놓으면 이렇게 마르죠, 그죠?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지풀 가지고 한쪽을 묶습니다. 묶어서 어떻게 하느냐? 탈곡을 하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해 놓으면 요거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요거는 지금 베어진 부분 밑둥이 아래로 가 있죠. 요거는 밑둥 위로 가 있어요. 위로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단점부터 얘기하면 이게 3단으로 이렇게 걸기가 엄청 힘들겠죠. 그죠? 면적은 적게 차지해도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걸기가.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광합성 산물들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들이 아직 그 도관에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줄기 도관이라고 있죠, 그죠? 그 자일럼을 통해서 이렇게 수분이 올라오고 플로엠 통해서 이동하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서 있으면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 뿌리에서 미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정산도 안 되죠, 잎에서. 그러니까 이동을 못 하죠. 못 하는 대신에 거꾸로 걸어 놓으니까 여기에 도관에 있는 양수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삭으로 이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삭으로 이렇게 옮겨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당분이 결국은 전분으로 축적이 되죠. 그죠? 전분은 뭡니까? 전분, 아밀로스와 아밀로 펙틴 이 두 가지 성분으로 크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무기 성분들도 많아지고 그죠? 이렇게 건조가 잘 돼서 밥맛이 미질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주로 여러분 이제 저 스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은 초밥이죠. 초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 말린 거꾸로 세워서 말린 데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소위 이제 식은 밥을 이제 스시는 밥을 식혀서 하죠, 그죠? 식혀서 식은 밥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이때의 촉감, 맛,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구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독구이는 뭐냐 하면은 단골이란 뜻입니다. 단골. 단골 분들은 이런 걸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음식점 가면 이렇게 걸어서 말린 것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 알비어 알비어는 정조라고 했죠. 알비어 수분 함량 15%까지 천일 건조란 말은 햇빛이 내려 말리는 걸 말하죠. 때 내려놓은 벼 두께에 따른 쌀의 특성을 한번 봅니다. 이제 내려놓은 벼 두께가 1, 3, 5, 8cm로 이렇게 했을 때 건조 일수가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1, 2, 3, 6일로 걸리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알립이라고 하는 것은 깨진 거죠. 쌀알이 이렇게 아까 보셨죠? 깨진 거. 그 다음에 깨진 양은 어떻습니까? 자, 1cm로 하니까 22%, 그 다음 갈수록 반대로 줄어들죠, 그죠? 예, 줄어들더라. 그 다음에 현백률, 현미에서 백미로 되는 거죠, 그죠? 현백률 퍼센테이지가 너무 얕게 내려 말리니까 좀 낮죠, 그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 3cm 이상에서는. 그 다음에 백미의 완전 림육,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탑 라이스라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탑 라이스가 있어요. 요것은 실제 이제 완전 림률이 95% 이상,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 이렇게 돼야 탑 라이스 선정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한 5에서 8cm 요 정도로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건조일수가 3일, 6일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노래가 많이 듭니다만 이 건조시킴에 있어서 이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점을 생각을 한다면 어, 가격이 실제 우리가 뭐 그냥 RPC 아시죠? 라이스 프로세싱, RIC죠. 프로세싱, CSSING, 컴플렉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종합 처리장이라고 하죠. 이 RPC에서 주로 건조시키고 뭐 도전까지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RPC는 뭐니 뭐니 해도 비용이죠, 그죠? 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섯이라든지 또는 아주 고유한 맛을 내는 그러한 특별 음식점 같은 데는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